오늘 장을 미리 준비하고 계시는 투자자분들께 모두 바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해당 산업과 모멘텀을 가장 잘 반영해줄 4종목 미리 선별해보고요. 그 안에서도 원픽 종목 제시해드리는 오늘의 투자 두 분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플래처 김덕호 대표, 훈훈한 주식 김지훈 대표 수고해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 금요일을 또 잘 마무리해봐야 될 텐데요. 밤사이 뉴욕 증시는 다시 고개를 든 긴축 우려와 또 애플 폭락 속에 부진한 모습을 보였던 나스닥 지수를 또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켜볼 수 있는 4종목 선별해보겠습니다. 김덕호 대표님부터 출발해볼까요?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금리 얘기들도 많이 나왔지만은 최근 금리 이슈가 많이 나오는 게 물가 부분이죠. 먼저 소개드릴 종목은 대상입니다. 사실 이제 식탁 물가도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좀 많은 부분들이 좀 이슈가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대상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식탁 하면은 제일 빠질 수 없는 음식 바로 김치가 있죠.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김치도 요즘에는 직접 담그기가 무섭다 할 정도로 배추 가격도 상당히 많이 상승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요즘 소비 트렌드가 이제 기존에는 물가가 어느 정도 올랐을 때는 내가 외식을 하는 것보다 집에서 만들어 먹자라는 식이 많이 바뀌었지만은 이제는 식탁 물가가 계속 꾸준하게 올라가다 보니까 직접 만드는 것도 이제 부담스럽다. 차라리 어떤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들을 좀 소량으로 사서라도 소분해서 먹자라는 식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 밥상에서 빠질 수 없는 김치뿐만 아니라 어떤 기본적인 어떤 조미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다시 한번 매출이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대상과 같은 기업들을 한 번 더 보셔야 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태경케미컬입니다. 이미 이제 유가 부분들이 오늘은 조금 후퇴를 했습니다만은 사실 이제 사우디뿐만 아니라 많은 국가들이 지금 에너지 자원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지금 가격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결국 이제 자국에 대해서의 어떤 자원 민족주의가 강화되고 있다는 부분들을 반드시 유념하셔야 될 것 같고요. 태경케미컬 같은 경우에도 이미 이제 8월까지 계속 이제 상승세를 보였던 원인들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다시 이제 유가가 안정세 그리고 이후에 다시 상승세로 전환하기 시작하면서 여기 이제 탄산 수요 부분들이 반영이 되다 보니까 주가 상승이 높았습니다. 다만 최근에 이제 후퇴를 했던 부분들은 아무래도 실질적인 이 탄산 수요가 있는 각 산업군에 대해서 실질적인 제품 제조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수급이 다소 지연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차익 실현이 나온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앞으로 이제 어떤 유가 부분들에서의 당분간의 움직임들이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탄산가스라든가 혹은 뭐 드라이 아이스와 같은 이런 제품들에 대해서는 소비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이런 태경케미컬 같은 종목들도 이런 시장의 조정이 나왔을 때는 한번 주목해 보실 만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시스템입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방산 섹터를 좀 많이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이제 작년 12월 26일 날 기억나실 겁니다. 서울 상공에 5대의 드론이 들어왔는데 그중 한 대가 용산까지 다 촬영을 하고 이북으로 넘어가는 사태가 일어났었습니다. 당시 군에서는 이 드론을 격추시키기 위해서 공격 헬기를 투입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민간 피해 우려 때문에 사실은 드론을 격추하지 못했던 이런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이제 하나시스템이 이제 올해 3월에 안티드론 시스템을 이제 완성을 하게 되면서 여기에 이제 9월부터는 우리 군에서 본격적으로 드론 작전 사령부를 또 창설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북한 같은 경우에는 비대칭 전력으로서 또 굉장히 드론 전략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시점에서는 하나시스템이 또 한번 좋은 방산 시스템으로서의 어떤 수혜를 받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내일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이제 실제로 75주년을 맞다 보니까 여기에 대규모 어떤 열병식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고요. 여기 이제 마찬가지로 김정은 국무위원장 같은 경우도 어떤 연설을 하게 될지 또 여기에 따라서 방산소 섹터가 또 다시 한번 요동을 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시점에서는 조금 조정 매매를 하시는 것도 유효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는 네오위즈입니다. 사실 이제 게임주들이 대부분 실적이 좋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 이후에 본격적으로 대표적인 3N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NC 소프트 그리고 넷마블, 넥슨 같은 경우에 좀 주가 조정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네오위즈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3대 사와는 조금 차별화된 부분들이 인디 게임에 대한 부분들 투자를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정식 출시를 앞두고 있는 피해 거짓이라고 하는 게임이 나왔는데요. 혹시 뭐
베타 테스트 부분을 좀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기존의 콘솔형 게임으로 굉장히 좀 최적화가 되어 있는 흔히 말하는 프롬소프트의 다크 소울 같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게임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어떤 과금을 해서 클리어를 하는 게임이라기보다는 실질적인 어떤 유저들의 손맛을 느낄 수 있는 게임이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예상 판매는 200만 장을 돌파하게 될 경우에는 수익성이 굉장히 높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네오위즈뿐만 아니라 이제 국내에서도 콘솔형 게임에 대해서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게임 종목들을 살펴보실 때는 기존의 모바일 시장 혹은 PC 시장만 접근하실 것이 아니라 이제는 유럽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콘솔 시장을 공략하는 종목들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콘솔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게임주를 주목해보자라고 하셨는데 그럼 게임주 중에서 또 다르게 좀 좋게 보시는 종목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특별히 네오위즈만 좀 좋게 보시는 건가요? 사실 2020년도부터 제가 네오위즈를 계속 강조를 드렸던 원인은 뭐냐면은 네. 이제 이때 당시에는 NC소프트가 이제 100만 원까지 올라가는 이런 흐름을 보였던 것이 게임 시장에 붐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에 2020년도에 이제 스팀 게임 플랫폼에서 1위를 달성했던 스컬이라는 게임을 마찬가지로 출시를 했었고요. 이 게임이 나오게 됐던 원인들도 기존의 인디 게임사들에게 대해서 직접적인 자문과 그리고 경험들을 공유를 해줌으로써 오히려 더 수익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결국은 이제 어떤 우리가 이제 마케팅 산업으로 좀 비교를 드리자면 에코 마케팅과 비슷한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실제 기술 자문이라든가 경영 자문까지도 마찬가지로 회사가 먼저 부담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수익성을 나누는 구조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익성 개선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예리하게 좀 측정을 하지 않았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게임 종목이라고 하면은 이미 보유자분들 같은 경우 좀 타격이 크신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 그러니까요. 오히려 이제 비중을 무겁게 들고 가실 시장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어떤 종목 장세라든가 어떤 대형 장세가 필요하실 때는 기술적인 매매를 원하신다라고 하신다면은 소분의 어떤 지분으로 좀 매물을 하시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김덕호 대표님이 바라보시는 네 종목 네오위즈, 한화시스템, 태경케미컬 대상이었습니다. 잠시 후에 원픽 종목 체크해 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김지훈 대표님이 체크하고 계시는 네 종목 바로 확인해 볼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신세계 인터내셔널입니다. 주가 수준은 크게 부담스럽지 않은 좀 수준이라고 보고 있고요. 향후 중국인 단체 관광객 방한 관련돼서 기대감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그 면세 매출 중에 코스메틱 매출이 거의 80% 이상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코스메틱 매출에서 대부분 면세 매출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 사실은 하반기에 이제 신규 브랜드, 패션 쪽에서 3개, 코스메틱 쪽에서 3개의 브랜드가 런칭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쯤에는 해외 매출이 굉장히 고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지금 이미 신규 출시한 7개 브랜드가 해외 패션 쪽에서 성장을 예상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나오는 거 보면 이제 계속 브랜드 수를 늘리면서 코스메틱 관련된 면세점 매출이 다각화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셀린이란 명품 브랜드 매출 공백 때문에 주가가 좀 상당 부분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점 대비 그러니까 셀린이 직접 LVMH 쪽에서 셀린 브랜드를 직접 진출하겠다고 밝힌 것 때문에 고점 대비 약 40% 정도 빠졌는데, 좀 주가가 좀 과도하게 반영된 측면이 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국내 명품 시장이 매년 고성장하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뭐 이태리 하이패션 브랜드인 뭐 쿠치넬리라든지 아니면 명품 주얼리 브랜드인 크로마츠,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어그, 이런 데가 굉장히 두 자릿수 이상의 가파른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굉장히 명품 관련돼서 연간 투자를 하기에는 좀 나쁘지 않은 종목이라고 보고 있고요. 상반기 면세점 매출 또한 지금 유통 브랜드 수가 지금 18개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당연히 하반기에 반영이 될 거고, 중국에 대한 기대감은 지금 전혀 신세계 인터내셔널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바이오플러스인데 2분기에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 분명한 업황 터닝의 시그널로 볼 수 있는 게 계속 그 하반기에 지금 브라질 관련돼서 엠비사 이 품목 허가를 취득했고요. 하반기에 브라질량 필러 매출이 최소한 매출이 30%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1분기와 2분기에 호실적을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심지어 바이오 코스메틱 브랜드 보닉스를 정식으로 출시해서 이제 온라인 자체 쇼핑몰하고 유통몰에다가 납품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화장품 사업을 적극적으로 좀 확대하고 있다. 기존의 필러 사업에 의존했다면 역시나 이 회사도 굉장히 다각화하고 있다. 매출 품목을 굉장히 다각화하고 있고요. 9월 달에 지금 미국의 현지법인 설립해가지고 이런 그 코스메틱 관련된 바이오 의약품을
또 공격적으로 또 글로벌 제휴사 확보를 하려고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2분기 실적 나온 게 지금 매출이 35%, 영업이익이 33%인데 이거는 연간으로도 40% 정도 수준은 계속 좀 유지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피롭틱스인데요. 현재 주주라면 이제 9월 말에 분기 현금 배당 수령이 가능한데 지금 시가총액 기준으로 보면 시가 배당률이 15.5%에 달할 정도로 엄청나게 높은 현물 배당 수령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자회사 필에너지 상장 전에 이미 피롭틱스 공시사항으로 밝힌 바가 있고요. 그래서 피롭틱스 자료 발간할 때 그때 적극적인 주주 친화 정책을 언급했고 9월 말 기준으로 분기 현금 배당, 12월 말 기준으로 필에너지 주식 56만 주를 현물 배당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상당히 그거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다. 그리고 이미 이 피롭틱스가 하는 OLED 주력 레이저 커팅 장비 관련돼서는 주요 고객사 추가 투주가 총 900억 이상, 추가 투주에 대한 수주분이 한 900억 정도 예상이 나오고 있고요. 이게 지금 2배 정도 늘어나서 한 1,800억에서 2,000억 정도 수주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금 캐펙스를 지금 자회사 필에너지는 2차 전지 쪽으로 2,500억 정도 캐파였는데 5,000억 정도 늘린 상황이고 피롭틱스도 지금 2,500억 정도 캐펙스 투자를 좀 늘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피롭틱스, 필에너지 모두 지금 규모로 치면 필옵틱스가 2,500억, 필에너지가 5,000억이니까 한 7,500억 정도 기본적으로 매출 나오는 그 구조고 스태킹하고 노칭 장비 유일하게 턴키로 할 수 있는 데가 자회사인 이 필에너지이기 때문에 필에너지에 대한 좀 기대감도 높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는 펜트론인데요. 반도체 후공정 검사 장비 쪽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최근에 패키징 검사 장비 아폴론 드디어 초도 물량 수주를 받았고 국내 반도체 S사양이라고 하는데 아마 삼성전자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검사 장비가 이제 본격적으로 수주 나오는 시대를 보고 있고 반도체 패키징 검사 장비가 아마 펜트론이 자체 개발한 첨단 장비이기 때문에 이거 관련돼서 대표가 밝힌 걸로는 글로벌 반도체 기업한테 펜트론이 보유한 장비 웨이퍼, 그다음에 와이어 본딩 검사 장비, 그다음에 패키지 검사 장비, 메모리 모듈까지 이 네 가지 세트가 전체적으로 후공정 검사 장비 라인업을 강화하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거 관련돼서는 연매출 200억 단위 추가적으로 애드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펜트론, 피롭틱스, 바이오로직스, 그리고 바이오플러스, 신세계 인터내셔널 총 4종목 제시해 주셨습니다. 잠시 후에 원픽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김덕호 대표님의 원픽 종목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처음에 소개드렸던 대상입니다. 사실 이제 제가 김치 계속 강조를 좀 많이 드렸던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지난 상반기 때 굉장히 많이 매출이 나왔던, 그러니까 수출 부분에서 굉장히 양호했던 부분들이 자동차, 선박뿐만 아니라 이 김치도 마찬가지로 성장세가 굉장히 두드러졌다고 합니다. 실제로 상반기 김치 매출 같은 경우에는 총 이제 8천만 달러 수준의 시장인데, 이 중에 50%를 이 대상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미국향 수출이 23% 늘어난 입장에서는 오히려 대상이 가지고 있는 부분들의 파이는 굉장히 커질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대상 같은 경우에 또 미국 현지에 마찬가지로 김치 생산하는 공장을 작년부터 이제 구축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K푸드 관련된 부분들의 이슈들이 나오게 됐을 때 여기에 대한 대상이 받아갈 수 있는 포지션들은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외에도 마찬가지로 가공식품이라든가 서구식품 이런 부분들에서도 매출을 꾸준하게 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펀더멘탈 장세로 전환되는 시점에서는 이런 대상과 같은 기업들이 사실 그간 주가를 메리트를 받지 못했던 부분들이 이제 반발 매수로 한번 유의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이제 주가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해서 계속 꾸준하게 실적이 많이 감퇴가 됐습니다. 특히 이제 물가 부분들이 계속 고물가가 유지가 되다 보니까 이제 지금 17,000원까지 이렇게 쭉 후퇴를 한 상황인데 오히려 이제 대상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코로나 당시, 그러니까 팬데믹이 선언된 당시의 주가와 거의 이제 유사한 수준으로 지금 후퇴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 자체의 메리트 부분들을 한 번 더 부각드릴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움직임이 조금 내가 너무 재미가 없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손절가격을 16,500원에서 손절을 하시고 종목 교체를 하시는 걸 좀 권고드리겠고요. 목표가는 내년 상반기 기준으로 2만 원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가 상승에 따른 김치 품귀 수혜주로 분류되는 대상. 일단 목표가 2만 원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주가 추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지훈 대표님의 오늘장 원픽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펜트론인데요. 이제 어제 주가가 상한가 가는 바람에 부담스러운 건 맞는데 네. 보통 상한가 가면 더 갈 수도 있지만 꼭 조정이 나오는데 항상 상승 뒤엔 조정이 있다는 걸 좀 명심해 주시고요. 그래서 조정이 나오면 충분히 매수 접근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검사 장비 관련돼서 이 대부분 이 표면 실장 검사 장비는 다 외국산을 쓰는데 이제 막 국산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나 작년 4분기부터 이 핍CD 납도포 검사 장비가 상면하고 하면을 동시에 하는 검사 장비 쪽을 출시해가지고 당연히 제조업체 입장에서는 비용도 절감되면서 검사 속도도 빨라지기 때문에 이걸 적용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실은 가격적으로 부담이 될 줄 알았는데 이 검사 장비 가격 자체도 상당히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전방 산업이 뭐 휴대폰 부품 쪽만 생각하시는데 이 자동차 전장 쪽으로 50% 이상 비중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동차 전장 쪽으로 간다는 얘기는 상당히 고마진 구조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펜트론도 마진 구조가 계속 좋아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펜트론도 2차 전지 그 검사 장비 쪽을 합니다. 조립 공정에 사용하는 리드탭 검사 장비를 하는데요. 이것도 이제 막 그 물량이 캐파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에 대한 모멘텀도 갖고 있고 이 자동차 전장에 대한 두 가지 모멘텀을 갖고 있습니다. 둘 다 전방 산업이 상당히 좋은 상황이고요. 이 SMT 검사 장비로는 뭐 기술력으로나 이 글로벌 수준으로 5위 정도 수준입니다. 상당히 상위권이고요. 이미 작년부터 80% 이상의 해외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데 대규모 지금 고객사가 굉장히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아까 자동차 전장 쪽도 말씀드렸고 여타 지금 그 글로벌 후공정 패키징 쪽에서 계속 고객사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신규 반도체 후공정 검사 장비가 아까 3가지 종류가 출시됐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본격적으로 매출 반영되는 거는 24년 상반기, 올해 하반기에 빠르게 납품해서 아마 외국 장비가 독점된 부분 후공정 패키징 검사 장비 3종이 모두 국산화로 다 대체되면 상당히 매출폭이 커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국내 오사트 기업들이 지금 삼성전자가 이제 자체적으로 패키징하는 거를 자꾸 이원화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좀 기대감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구체적인 가격 전략까지 좀 제시해 주실까요? 네, 만약에 오늘 여기서 또 다시 추가적으로 급등이 나오면 접근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저는 조금 조정이 나올 거라고 보는데 한 그 21,500원 정도, 그러니까 현재 가격에서 약 8에서 9% 정도 조정이 나오면 접근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매수가보다 중요한 거는 손절가입니다. 19,000원이 이탈하면 추세가 완전히 깨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패키징 검사 장비 모멘텀을 갖고 있는 펜트론 전날 상한가를 기록했지만 조정 시 매수관 좀 유효하다라면서 긍정적인 진단 내려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두 분과 함께 봤습니다. 김덕호 대표님의 원픽 종목 대상 그리고 김지훈 대표님의 원픽 종목 펜트론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